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기 음성도. 자, 이 표가 전기 음성도 표예요. 표가, 오, 괜찮은 거니? 전기 음성도 표입니다. 자,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막 써 있잖아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자, F가 4.0 써 있는 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건데, 뭘 하는 정도냐?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정도를 의미해요. 조금 더 확장하면 전자를 끌어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플루오린은 왜 전자를 끌어오는 힘이 가장 세냐면 4.0보다 큰 거 찾아봐. 없죠. 가장 세요.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표현하는데 플루오린은 원자번호 9번이니까 플러스가 9개 있죠. 플러스 9의 핵전하량을 가지고 전자를 당길 건데 껍질이 2개밖에 없어요. 전자를 끌어올 때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끌어오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염소 어때요? 껍질이 3개인데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끌어와야 되니까 플러스로부터의 거리가 머니까 전자를 당겨오기가 조금 힘든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물리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전자를 당겨오기 힘든 거야. 쉽게 말하면 전자가 플러스 9에서 여기다가 전자를 당겨오는 힘이 4.0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무려 17이긴 하지만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 전자를 끌어오는 힘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힘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껍질이 작은 게 장땡이네, 그죠? 껍질이 작은 게 제일 짱이야. 껍질이 적게 있는 게 전기 음성도가 제일 커, 그치? 그래서 이 주기에 있는 것들이 차례대로 4.0, 3.5, 3.0 4.0, 3.5, 3.5 같은 이 주기에 있는 것들이 1등, 2등, 3등을 차지합니다. 전기 음성도 1, 2, 3등이야. 같은 껍질이 2개니까. 근데 원자번호 9번, 8번, 7번이니까 유효액 전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쌤은 이걸 묶어서 무슨 법칙이라고 할 거냐면요.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게 누구니? F요. 그 다음 O요. 그 다음 N이요 라고 말하거든. 이거 합쳐서 영어 단어를 만들어봐. 폰이죠. 아! 전자쌍 어쩌어 끌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폰의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전자쌍 끌어오라고. 전자쌍을 제일 잘 끌어오는 게 FON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물론 N의 3.0과 여기는 CL의 3.0이 일치하죠. 공동 3위가 존재하긴 해요. 공동 3위가 존재하지만 하지만 1, 2, 3등을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는 폰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 전자쌍을 끌어가는 건 금속의 특징이야, 비금속의 특징이야? 비금속이죠. 그래서 비금속들이 전기 음성도가 큰 편입니다. 금속들 봐봐. 보여요? 0점대죠. 0점대야, 0점대. 끌어가는 힘이 겁나 약해요. 보이나요? 야! 칼륨 너 왜 0.8밖에 안 돼? 저 금속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금속. 전자 버리면 버렸지 내가 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전자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0.8의 힘으로밖에 못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얘랑 비교하면 어때요? 엄청 차이 나죠? 미리 말할게요.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엄청 벌어지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나트륨 볼게. 나트륨 안녕. 안녕하세요. 염소 안녕. 안녕하세요. 나트륨과 염소를 만나게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전자를 가져가겠어? 염소 가져가겠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예요? 2.1이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2가 넘어가면 봐봐. 얘가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라며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훨씬 크죠? 네가 더 많이 끌어가네 하다가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가 넘어가면 놓쳐요. 둥. 금속이 전자를 놓쳐버려서 쟤한테 줘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이건 공유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쌤이 여기 4번에다가 화학 결합의 재해석이라고 썼잖아.
이온 결합은 이온 간의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들 간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에요. 라고 했던 게 그동안의 해석이잖아. 이제 좀 달라지는 거 어떻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서 전자쌍을 아예 전자를 뜯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되고 저는 양이온이 되어서 결합하는 거예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크지 않으면 치우쳐진 상태로 멈추죠. 그럼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란 전기음성도가 크지 않은 녀석들 간의 결합. 이온 결합이란 전기음성도 차이가 엄청 큰 녀석들 간의 결합이 되는 거지.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고 폼만 암기할 겁니다. 폼만 4.0부터 시작해서 3.5, 3.0까지 0.5씩 줄어드는 폼만 기억할 거예요. 써있잖아. 4. 안 보여?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얼마니? 플로린 4. forever. 그래서 4.0부터 기억합니다. 4.0부터 점점 줄어드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H하고 Cl이 만나면 이거 공유 결합해요? 아니면 이온 결합해요? 공유 결합해요. HCl이 왜 이온 결합해? 원래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근데 물에 녹이면 이온화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처음에 이 기체 상태로 있는 HCl은 염화소는 공유 결합 물질이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나? 0.9밖에 안 납니다. 그죠? 0.9 차이밖에 안 나요. 전자쌍을 뜯어갈 수가 없어, 얘가. 근데 물을 매개체로 해서 뜯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였을 때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지만 요 녀석들이 분자 상태로 존재할 때는 공유 결합 물질인 거야. 이런 전기음성도 차이로 이거 공유 결합 물질이겠네요. 얘네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표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전기음성도가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이걸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밑줄 좀 가볼까요? 전기음성도란 무엇이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전기음성도라고 불러줍니다. F2라고 하는 요 분자는 F2라는 분자는 얘도 4.0, 얘도 4.0이잖아. 그러면 전자쌍이 양쪽으로 어디로 끌려갈 수 있나? 끌려갈 수 없지. 이때 양쪽으로 끌려가는 힘의 합력이 0이 됩니다. 맞죠? 합력이 0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자끼리는 같은 세기로 끌어당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 H하고 F가 만나면요. F가 훨씬 힘이 세잖아. 수소도 나중에 암기하게 돼. 2.1이고 2.1이 4.0이니까 얘는 1.9 정도의 세기를 보이죠. 1.9의 세기를 보이니까 2가 안 넘어가잖아. 2가 안 넘어가니까 아주 많이 치우쳐진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치우쳐진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아주 많이 치우쳐진 공유 결합을 할 때가 아주 강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H가 전자를 거의 뺏긴 셈이 되어서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무슨 말이야?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띠는 극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납니까? 우리 공유 결합 배울 때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지 않아요. 그치? 왜? 전기를 안 띠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살짝 전기를 띠죠. 얘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저번에 책에 나왔던 물질은 뭐야? 암모니아. 하나 메테이 암모니아하고 이거 아니었나? HF 아니었나? 두 개 나와 있었는데 그때. 나와야겠다. 잠깐만요. 대부분 물에 잘 녹지만 두 개는 예외적으로 물에 잘 안 녹지만 얘는 물에 잘 녹아야 했던 게 있거든요.
금속 결합.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여기 있다. 이게 공유 결합 파트 배울 때 했던 여기야. 물에 대한 용해성, 공유 결합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 왜? 전기 안 띄니까. 근데 방금 HF 봤죠? HF 포함, HF, HCl, ANH3 이 세 가지 물질이 다 물에 잘 녹는다고 돼 있잖아. 이제 이게 공통점이 보여. 이제 HCl은 전기음성도 2.1, 3.0이잖아. 차이가 나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나면 전자쌍이 치우쳐지니까 가져간 놈이 마이너스, 뺏긴 놈이 플러스 돼서 약간의 전기를 띠게 돼서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고. NH3, N이 3.0이야. 전기음성 3.0인데 붙어있는 HHH가 2.1, 2.1, 2.1이니까 내가 0.9, 0.9, 0.9의 힘으로 전자쌍 3개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내 쪽으로 마이너스가 치우쳐져서 질소 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어서 전기를 껴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전기를 잘 띠니까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아. 그걸 암모니아 수라고 하잖아. 자, 이게 왜 물에 잘 녹는지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그냥 외울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지만 수소 기체는 H2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겠네. O2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 그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CO2는 물에 잘 녹을까? C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힘이 5가 F5에 2등이 3.5잖아. 3.5 왼쪽, 오른쪽 3.5 오른쪽. 힘이 평형입니다. 무극성 물질이야. 그래서 원래 물에 잘 안 녹아. 억지로 물에 녹여놓은 게 탄산음료야. 그러니까 물을 그리고 뚜껑을 뽕 따면 다 나오려고 난리지. 나갈래! 이럴 거야. 이러면. 그죠? 기포가 발생한 이유가 이거라고. 원래 잘 안 녹는 물질이야. 무극성. 그래서 오늘 극성, 무극성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전기를 띠면 극을 띠고 있다. 극성이라고 하고 전기를 안 띠면 무극성, 극성, 전기를 안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물에 대한 용해성을 전기 음성도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94쪽. 됐습니다. 자, 대표적인 전기 음성도에서 FON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수소 2.1 정도, 탄소까지는 많이 안 나오고 수소 2.1 정도까지만 추가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럼 전기 음성도는 어떨수록 크냐? 당연히 원자의 크기가 작으면 전기 음성도가 크다. 쌤이 처음에 설명했죠. 껍질이 작으니까 더 전자를 잘 끌어올 수 있다. 가운데는 플러스가 있으니까 껍질이 작아야 적게 있어야 더 잘 끌어올 수 있죠. 다른 말로 원자의 크기가 작아야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당연히 두 번째, 원자핵의 전하량이 크면 당연히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더 세니까 전기 음성도 커지겠죠. 그래서 질소보다는 산소보다는 플루오린이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큰 거잖아. 원자 번호가 크니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같은 축이라면, 즉 같은 줄, 껍질이 똑같다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방금 했던 얘기야. 반대로 같은 쪽, 같은 세로줄이라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이 커지니까 전기 음성도는 작아지겠네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자.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 2주기를 비교해 볼게요. 같은 2주기일 때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어때요? 같은 주기일 때 점점 커지는 거 보이나요? 같은 주기일 때. 같은 족일 때 어때요? 같은 족일 때는. 여기 볼까? 같은 족일 때. 비슷하네. 같은 족일 때. 여기 보자. 같은 족일 때 어때요? 땅땅땅똥똥 작아지죠? 같은 족일 때는 점점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죠. 예외 없이
다 그러합니다.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예외 없이 다 맞아 이 뜻이에요. 다 맞아.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가, 자, 이거 볼게요. 파란색 이 주기.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전기 음성도 커져 이 뜻이고요. 같은 3주기라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점점 커져 그 뜻입니다. 당연히 2주기가 3주기보다는 어때요? 전기 음성도가 커야겠죠. 그죠? 또 헷갈리는 거. 그럼 모든 2주기는 모든 3주기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가요? 그렇진 또 않잖아. 2주기 중에 누구? 베릴륨은 3주기 중에 누구? 염소보단 전기 음성도 작잖아. 보이나요? 모든이란 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같은 족일 때만 비교 가능한 거야. 같은 족일 때만 비교하는 거지. 요 2족하고 뭐 갑자기 17족 비교해서 둘 중에 얘가 3주기니까 제일 더 작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죠? 그럼 1족과 10족 같은 족일 때, 그죠?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하네요.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같은 종류의 원자가 만나면 가운데 껴있는 요 공유 전자쌍은 어디로 치우쳐? 치우칠 곳이 없죠. 요 공유 결합, 이렇게 생긴 요 공유 결합은 양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결합이니까 전기를 띠니 안 띠니? 안 띠죠. 전기를 안 띨 때 뭐라고 표현한다? 극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을 체크,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쌤이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번에서 공유 결합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 배위 결합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공유 결합에서도 가운데 껴서 양쪽으로 그 어디도 치우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종성을 만드는 공유 결합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만드는 공유 결합이 있다고요. 이 공유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 불러주고, 이 공유 결합은 극성을 만드는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공유 결합의 종류야. 공유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 이 물질은 당연히 무조건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그치? 이 물질이 여러 개 뭉쳐 있어. 당연히 중성짜리 물질들이 뭉쳐 있으니까 다 무극성 물질인 거지. 전기를 안 띠는 물질인 거야. 네,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모두 전기를 띠는 극성 물질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극성 물질이 된 거 맞거든? 자기 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예를 떠올려줘야 돼. 어떤 거? 이런 거. 아까 말한 거,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여기 공유결합, 여기 공유결합 보이죠? 이 공유결합은 탄소하고 산소 간의 공유결합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치우침이 있잖아. 그치? 산소 쪽으로 치우치잖아. 치우쳐. 근데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값과 왼쪽으로 치우치는 값이 어때요? 같겠죠? 그래서 힘이 완벽히 상쇄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물질은 뭐가 돼? 전기를 띠지 않게 됩니다. 전기를 안 띠게 돼. 무극성 물질이 돼요. 좀 어려워.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힘이 완벽하게 상쇄될 경우에는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무극성 물질이 돼요. 책에서 물질을 물어보는 건지 결합을 물어보는 건지 구분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 결합을 물어보는 건지.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처럼 힘의 완벽한 상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극성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걸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 힘이 완벽하게 상쇄가 되려면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돼.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 어때? 물은요. 일단 결합을 봐.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당겨가고 이렇게 당겨가죠. 가져가는 힘이 이 방향이죠.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요 두 힘을 합성하면 이렇게 합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요. 그래서 물 분자가 전기를 띠는 극성 물질이 돼요.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 물질. 물은 정리하면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물질이 됩니다. 맞아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극성 물질이에요. 왜? 그러면 대칭이잖아요. 그죠? 힘의 상쇄가 일어나요. 이러면 된다고. 세 번째, 암모니아는요. 질소가 수소보다 훨씬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얘도 힘이 이런 힘이 합쳐지면 이 방향으로 합성된 힘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벡터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힘의 합성이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도 극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극성 물질입니다. 극성 물질이라서 얘가 물에 잘 녹는 거야.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암모니아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물질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결합의 종류가 무극성 공유 결합도 있고 극성 공유 결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했어요? 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게 다음 장에 나오는 요게 이렇게 이온 결합 이렇게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면 전자가 아예 떨어져 나가서 이온 결합을 하게 돼라고 해요. 이때가 2.0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가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딱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학교에서는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2.0 이상인지 2.0 이하인지를 가지고 얘가 이온 결합을 할지 아니면 공유 결합을 할지를 판단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작으면요. 차이가 있긴 있어. 근데 차이가 작아. 치우침만 발생하니까 무슨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고 차이가 없어. 가운데 딱 머물러 있어. 공유 전자쌍이 가운데 딱 머물러 있으면 어디로도 치우침이 없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표 안에 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표를 선생님들이 자세히 다루기도 합니다. 자, 표를 보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 2.0을 기준으로 쭉 따라 올라가 봐요. 2.0보다 큰 녀석들, 요 녀석들 전부 다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왼쪽의 녀석들은 공유 결합이야. 보이나요? 여기 기준으로 얘보다 크면 이온 결합 물질인 거 보이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공유 결합 물질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이 기준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됩니다. 이 표는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추가적으로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이온 결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르면 50% 이상이죠. 전기음성 딱 2.0이 기준인데 2.0보다 좀 작더라도 이온성이 좀 크면은 이런 것들도 이온 결합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별로 많이 안 봤던 것들이죠. 안 봤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전기음성도가 1.5밖에 차이 안 나지만 얘 같은 경우들도 이온 결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HF 같은 경우는 이 전기음성도가 요 사이에 있고 이온성도 50%가 안 되니까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 되겠죠. 이것들은 당연히 다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이 표현은 그렇게 일단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번 다 있고요.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 이야기만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정의를 보면은 체크. 하나의 분자에서 하나의 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건 이미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에서란 뜻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HF를 한번 예를 들게요. 전자쌍이 있는데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쳐져? F 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그지? 그때 이 자식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띌 거고요. 얘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완벽하게 뜯어져 나가진 않지만, 그죠? 나가진 않지만 치우침이 발생할 테니까. 그때 양극이 생겼죠. 양극이 생겼을 때 쌍극이 생겼다고 표현해요. 쌍극. 쌍극을 띤 입자를 쌍극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쌍극자. 쌍극자는 그래서 하나의 분자에서, 이거 보면 돼. 분자에서 자, 그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 얘가 얘한테 뺏긴 만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었다면은 마이너스 10만큼 뺏긴 거니까 플러스 10 되는 거야.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거죠. 내가 10만큼 뺏기면 쟤는 10을 얻어간 거냐, 10을 뺏긴 거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호는 반대, 크기는 같아 이 뜻이야. 이거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를 여기서 R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각각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입자들을 쌍극자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마이너스 쌍극자, 플러스 쌍극자가 되겠네요. 쌍극자, 쌍극, 양쪽 극을 갖고 있는 입자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 모멘트. 이 모멘트라는 말이 약간 운동량과 비슷한 말인데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극성 정도. 자, 체크는 극성 정도는 얼마나 큰 극성을 나타내냐. 극성이 크려면 더 많이 치우치면 극성이 큰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플러스 20이면 극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이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0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극성 정도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는 비례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뮤라고 해요. 뮤. 읽어줄 때는 뮤라고 읽어주는데 뮤. 자, 각각이 가진 전하량이 크면 뮤 값도 커지죠. 그래서 이 Q 값과 이 녀석은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이 가진 전하량과 또 쌍극자 모멘트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나옵니다. 보세요. 얘네 둘이 각각 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각각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각각의 전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상쇄된다고 생각하면 돼. 가까워질수록 서로 간의 힘이 상쇄가 돼서 쌍극자 모멘트는 빠집니다. 떨어져.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거리값이 작아지면 쌍극자 모멘트는 같이 작아져. 거리가 멀어야 쌍극자 모멘트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거리하고도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야. 거리가 멀리 있어야 쌍극자 모멘트도 살아있어서 같이 커진다는 거지. 가까워지면 오히려 상쇄돼서 사라진다고 이해하는 거야. 가까이 가진 전하량이 상쇄돼서 없어져 버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이 뜻이야. 거리가 멀수록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뭐에도 비례한다? 거리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이 QR입니다. QR. 얘도 비례하고 얘도 비례라는 뜻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 치우침이 전혀 없죠. Q가 발생 안 하니까, Q가 0이니까 쌍극자 모멘트도 0이겠네요. 공식에 넣으면.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라면 무조건 쌍극자는 발생되겠죠. 0이 아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대. 그러면 결합하는 극성의 힘이 크다. 극성이 더 크다. 결합하는 힘이 더 크다, 이 뜻이에요. 결합의 극성이 크다. 강한 결합을 한다, 이 뜻입니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세니까 이런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센 녀석이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센 녀석과 강하게 결합하겠지. 극성을 띤 물질과 또 다른 극성을 띤 물질 간에 이렇게 달라붙는 힘도 세겠지, 그 뜻이야.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이 공유결합을 끊는 힘도 힘들어지겠지만 이 공유결합 물질과 또 다른 공유결합 물질이 결합하고 있는 그것도 뜯기가 힘들어지겠네. 둘 다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HCl 중에 누가 더 전기 음성도가 커? 얘는 2.1이고 얘는 FON CL 2.5인가? 좀 기억에 미안 3.0이죠. CL이 아까 N하고 동탄이었죠. 3.0이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니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짝대기를 써줍니다. 이게 전기 음성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짝대기가 향한 곳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를 띌 거고요. 얘는 아주 약한 플러스를 띄겠죠. 다시 설명하지만 아주 약한이란 뜻은 이렇게 활자를 쓰다가 만 걸로 씁니다. 이게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변화량. 이게 소문자고요. 대문자는 뭐랬죠? 삼각형. 이게 대문자였죠? 삼각형이 대문자. 변화량인 건 우리 알고 있어. 이걸 소문자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자가 끌려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물 분자는 누가 전기 음성도가 커? 얘가 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니까. 합력은요? 합성된 방향은 이 방향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 수학적인 부분인데 얘가 일로 땡기고 얘는 일로 땡겨. 그치? 합성된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할 때 자, 1번 벡터와 2번 벡터 중에서 하나를 벡터는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거 2번 벡터를 뜯어서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요. 이 힘과 이 힘의 합성 방향, 평행 사변형법에 의해서 이 방향이 합성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거 뜯어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을 결정할 때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얘하고 얘만 먼저 합성하면 이거 나오겠죠. 얘가 또 있으니까 두 개로 추가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합성해 주는 겁니다. 얘는 양쪽이니까 상쇄가 일어나서 무극성 물질 0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했어요. 197쪽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보자.